질문이 없지만 짜내봅시다. 방금 생각이 들었던 게 이사님이 약간 좀 철학적인 질문인데 이사님이 생각하는 교육이 뭔지, 교육의 본질이 뭔지 좀 궁금했어요. 그 이유는 결국 마케팅이나 브랜딩에서도 뭔가를 쇼츠 같은 거 만들 때도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보는 사람한테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다,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라는 게 되게 교육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뭔지에 대한 생각을 해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이라는 거는 감추어진 저는 보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걸 볼 수 있는가, 보이지 않는 거를 인지할 수 있는가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공기겠죠. 공기인데 H2O, 물이라는 거는 산소와 수소가 조합해서 물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알지 못했는데 알게 된 것. 근데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죠. 뭐 중력 같은 것도 있겠죠.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저 다른 안 떨어지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해서 알아내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가장 기쁜 게 뭐냐면은 생존력이 높아질 때 사람은 기쁨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모든 불안과 우리가 통증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제로 팔을 다친다고 해서 팔이 아픈 게 아니란 말이에요. 뇌에서 신경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통증 신호를 받으면 뇌에서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 마취제라는 게 그래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뇌에서 이 신경을 안 받으면 아픈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할 때 안 아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앵커를 해가지고 우리 수면을 하면은 목 밑으로 이게 신경 차단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때 신경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가위 눌린다고 한단 말이에요. 정신은 깼는데 몸이 연결이 앵커가 안 걸리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해야 우리가 생존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의 핵심은 생존력인데 실제 그러니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그래서 감추어진 보화라고 많이 하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려움에 좌절할 수 있느냐 이런 거고. 그리고 우리가 초중고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기초 공부를 하잖아요. 보면 역사 공부를 하고 뭐 수학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그 우리 기초 교육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류가 발견한 것들의 총 집합체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이 세상을 패권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다 그 지배를 당했거든요. 총균세도 나오지만은 우리 남들보다 사냥 기술이 뛰어나면 그 사람 다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전쟁을 많이 했던 것도 남의 거를 뺏어 오려고 하는 건데 공부를 통해서 어떤 강한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쇠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담금질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두드려 연하게 불에 담가가 연해졌을 때 두드려 팼더니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찾아내는 게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팀원들에게 뭘 해주는 게 잘 없어요. 말로만 설명하죠. 원리만 설명하고 나중에 실전에 갔을 때 이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걸 눈치채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저한테 뭔가를 들었을 때는 저 아저씨도 뭔 얘기야 하지만은 살다 보면은 그렇죠, 흡수가 되고 이게 맞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채고 나서 삶 속에 적용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감사해요. 네. 이거 퉁치죠.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받을 것도 알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에너지 주입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사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얼만큼 이 생명에 대해서 눈치를 챘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거의 없다. 사실은 우리가 발견한 거는 우리가 지구가 우주 그걸 뭐라 그러죠? 천동설? 맞아. 그 지동설하고 천동설이 있잖아요. 이때 이제 갈릴레이가 이제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해가지고 이제 죽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지 올라오기 어려운데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이제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고의 지평이 넓어졌거든요. 우주의 크기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근데 우리가 또 양자역학으로 가면서 이제 미시세계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미시세계가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공학 이런 것들이 이 우주의 어떤 자연 철학을 통해서부터 인지한 것들을 적용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상업적으로 하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자연을 이해할수록 지배력이 생겨요. 예전에는 식민지 시켰던 것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왜 이 동아시아를 다 이길 수 있었겠어요? 그 독일의 그 기술들, 유럽의 기술을 빨리 받아들여서 생산 국가가 됐잖아요. 전쟁 무기.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식을 익혔는데 지배력이 생긴 거예요. 양자역학도 똑같아요. 우리가 무선통신 기술도 똑같죠. 이 전자기력이라는 걸 이해하다 보니까 무선통신이라는 걸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화 통화를 해서 미국 사람들하고 이메일도 주고받을 수 있고 챗GPT도 우리가 미국에 서버가 있어도 쓸 수가 있는데 예전에 생각해봐요. 그 전쟁에서 이긴 거 그거 알려주려고 공항 가다가 이제 죽었잖아요. 42.9km 뛰고 이제 쓰러지면서 승리했다는 걸 알렸던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알게 된 순간 지배력이 생기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라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이 생명의 비밀을 거의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제일 신기한 거거든요. 눈으로 뭘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지 내가? 이거 연구하다가 뉴럴 네트워크 나와서 지금 AI 따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이 모든 게 원래 존재했었다. 태초에 존재하고 있던 것들을 우리는 이제서야 발견해서 하나씩 하나씩 따라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학도 똑같죠. 수학 같은 경우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땅을 측량하려고 하다 보니까 배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수학이 다 발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말하는 정도로 이 세상을 자연 철학과 이런 과학을 이해하고 있으면 일단 재밌습니다. 일단 재밌고 그 다음에 인문학으로 가도 더 재밌어요. 네, 사랑하는 배우자와 더 사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인내하고 참아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조직을 이끄는 데 있어서 내 공을 다스리지 않고 직원들을 성장시켜서 그 직원들의 기쁨을 느끼게 하면서 그 직원들이 공을 키웠을 때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실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리에 접근하게 되는 거고 이 세상의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존재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존재하게 돼요. 사랑이 없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진짜 전혀 그 지구가 평평하다 얘기하시는 분과 비슷한 얘기예요. 그분들은 지구는 둥근데 지구는 평평하다, 사각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은 학습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그 소시오패스가 되거든요. 어릴 때 사랑을 받아야만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인정 욕구라는 것도 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것도 우리가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돈이 있으면 우리 부인이 좋아하겠지, 우리 자녀가 좋아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없으면 서럽고 돈 있으면 좋을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괴로움과 거짓됨이죠. 모른다고 하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지를 빨리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온유함이에요. 온순함이에요. 선함이에요. 내가 운전을 할 때도 끼어들기 차선에 들면 내가 빨리 가는 걸 알아. 그렇지만 여유롭게 그냥 막히는 차선에 가만히 서 있는 것, 이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고. 사고 확률도 줄지만 감정도 안 섞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빨리 가고 싶은 그 욕구가 살짝 올라와가지고 끼어들려고 했는데 위협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가는 거 차분하게 가면 되는데 차분하게 가지 못하는 이 마음, 이렇게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이 마음, 화가 나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진정한 리더가 되고 이 세상의 패권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공부라는 거죠. 열만큼의 이런 걸 눈치챘냐의 싸움이고. 네. 질문이 있어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공부다. 그리고 저는 제 꿈이 뭐냐면은 제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울면서요? 울면서 말고 기쁜 마음으로. 그냥 원래 악인들이나 관심 없던 사람 생각도 안 나요. 그죠. 근데 자기 삶에 영향을 끼친 사람은 생각이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사실 그게 목적이에요. 반짝 들어드릴게요. 네? 반짝 들어드릴게요. 네. 그래서 원래 처음에 그 마음으로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기술을 다 알려주고 이 세상에 잘못된 것, 회사가 악의 평범성으로 거짓으로 사람을 몰아붙이는 거를 저 혼자 그걸 부정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맨날 얘기하고 다녔어요. 다들 저를 싫어하죠. 그러니까 같이 선동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기족으로 올라왔으면서 리더로 올라왔으면서 다시 그 노예들 입장을 대변하니까 회사는 저를 싫어하죠. 노조였군요. 근데 그렇게 해야 나중에 저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간단한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제가 보상을 다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다 저를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어떻게 남을 위해서 일을 해요, 맞죠? 이게 맨날 사탕하고 뭐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해도 사람은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주다 보면은 결국 연합하게 돼 있더라고요.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자연 이치라는 거예요. 이게 개개인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도 똑같아요. 자기 애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삼자가 될 수 있다면 이거는 하느님과 거의 비슷한 능력이에요. 결국 내 욕구가 나를 망치고 있는 거거든요. 나의 시선이 나를 통해서 필터링 돼서 세상을 보는 게 이 세상을 망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엄청 낮춰버리면 돼요. 나란 존재가 그냥 로봇이거나 벌레라고 생각하거나 그냥 어떤 3인칭 어떤 조각상 같은 걸로 생각을 해버리는 게 사랑을 실천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시기 질투 미움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잘 안 들어오고
해야 될 일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럼 내가 그 마을에 있는 청소 로봇이야. 그러면 그렇죠. 청소만 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누가 날 째려봤니, 발로 찼니,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그렇게 상호작용하더라는 거예요. 우주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게 크고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이끌림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4차원과 제가 3차원 연결돼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도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연결하는 고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같이 살다 보면은 자기 생명도 바치고 싶어진다니까요. 상대가 아프면은 내가 죽었으면 좋고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린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은 서로 우리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막 주인공이 자기 자녀들이나 가족이 막 누가 악당들이 당하면 분노해가지고 막 싸우는 걸 같이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감정이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공부다. 이런 게 학습이다. 그래서 당장 뭐 눈앞에 이득이 되는 걸 저는 가르치진 않아요. 나중에 도움이 되는 걸 가르쳐요. 왜냐면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물론 저도 그것 때문에 너무 좋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러면은 좀 놀라운 거긴 한데 이제 또 놀라운 능력들이 생기기 시작, 창발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통찰이라는 능력이에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은 그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게 됐기 때문에 통찰이라는 걸 생기게 돼요. 그러면 통찰이라는 게 생기는 순간 불안함이 많이 줄죠. 왜냐면 이렇게 될 걸 뻔하니까.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될 걸 흘러갈 걸 뻔하니까. 근데 우리가 무지하거나 잘 모르거나 엄한 걸 쫓아갔을 때 이 마음의 데미지는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공평하게도 모르고 잘 된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제 보상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초년 성공이 불행이라는 말도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초년에 성공 안 한 게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 교만이라는 마음이 들어오면 얼마나 그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나이를 먹어서 인지하고 있거든요. 교만은 진짜 무서워요. 그 자기 화가 분노가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권 우리가 소유욕이라는 게 있는데 소유욕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개개인의 소유는 크게 가치가 없어요. 이 큰 그림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 세계는 모든 사람이 굶지 않게 가는 게 이 우리 지구인의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굶지 않는 거를 향해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AI라는 기술이 나와도 열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을 로봇이 대체할 거고 우리의 삶은 계속 높아질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모르고 있는 게 많잖아요. 우주에 대해서도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인간이 연구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우연히 다 비아그라 같은 것도 다 우연히 이제 발견한 건데 영향을 준 거잖아요. 근데 실험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면 우연의 빈도를 높일 수 있다면은 더 우리 인간의 몸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공부라는 게 다 좀 이런 형태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근데 마지막으로 아까 통찰 얘기하다 이렇게 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미래를 다 읽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통찰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확신이라는 걸 가지게 되고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저도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것처럼 이 어두운 곳, 해 뜨기 전에 어둡다라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두운 구간에 내가 넘길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체면술이라는 걸 중간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상하기 나름이니까 이 세상은 70억 인구가 있으면 70억 개 세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의 세상은 내년 1월 1일 날 인생이 리셋되는 게 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체면술로 걸어놓는 거죠. 그러면 아까워하지 않겠죠. 12월까지 있는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진행을 하겠죠. 어차피 지구가 멸망한다고 저는 이제 체면술을 걸어놓은 거니까 당연히 멸망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해서 손실회피 편향을 벗어나서 내가 그렇게 커야 사랑도 더 줄 수가 있고 내 욕심도 덜 낼 수가 있고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체면술을 걸어내는 게 제 입장에서는 통찰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엑기스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단 하나인데 이 세상의 모든 어떤 물질이나 이런 거 모든 거를 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우리 사랑해야 되는 이유나 모든 거를 다 포함해서 단 하나 때문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인간은 뭘 것 같아요? 사랑이요. 그러니까 사랑을 왜 해야 돼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인간은 단 하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인생을. 행복해서 맞아요. 행복한 건데 그걸 호르몬으로 얘기하면 도파민. 맞아요. 정확하게 우리 단순한 우리는 도파민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창조주가 그렇게 만드신 건지 모르겠지만은 도파민이 주입이 되는 걸로 해서 우리가 통제당하는 명령 체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막 지금 삶이 어렵고 뭐 전쟁이 나고 뭐 이런 외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도파민만 계속 주입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 몸을 망치지 않는 선에서 도파민이 계속 주입되는 게 좋거든요. 그걸 저는 이제 두 글자로 한국말로 기분이라고 불러요. 지금 기분이 좋은가? 네. 맞아요. 그러면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 뭔가 생존력이 높아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미래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불안이 오면 기분이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을 통제할 수 있으면 사실 모든 걸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싸웠어요. 그럼 기분이 나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거의 다 잃은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같이 있을 때 라면을 먹든 떡볶이를 먹든 하하호호거리면서 아니면 뭐 마트 같은 데서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마트 같은 시식 음식을 먹으면서도 기분이 좋다면은 이거는 진짜 비싼 음식 먹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시식코너 아줌마한테 한숨 쉬면서 기분 나빠지죠. 그래도 내가 차가워 이렇게 하면 근데 내가 너무 배가 고팠다면 아니 그 체면을 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죄송해요.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만 좋으면 장땡이다 그냥. 경찰 할인 받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경찰 할인 받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맞죠? 500원 할인 받는 건데 네. 기분은 거의 5만 원 받는 느낌.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회사 운영하고 있는데 기분 안 좋을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면은 여러 사람과 내 기대치가 있어가지고 내 기대치에 다른 사람들이 못 따라오면은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경쟁자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좀 느린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남들이 우리 회사를 조금 얕잡아 보는 것 같고 우리가 다 착각이긴 한데 어쨌든 처음엔 다 어설픈데 어쨌든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이 기분이 안 좋음으로 인해서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생존을 높이고 나아가게 하기 위함인데 기분이 안 좋다면 무조건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회사도 그 열심히 하다가 팔아버린 이유가 하는 일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팔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팔면 돈이 들어오니까 또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내가 하는 게 계속 즐겁다면 회사를 매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의 비밀은 기분에 있다는 거죠. 지속성의 비밀은 기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하는데 기분이 좋다?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어려운 걸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강도 높은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는 편인데 사실 그 안에 가장 큰 비밀은 기분 좋게 어려운 일을 하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래야 이 계산을 딱 때려보면은 미래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분이 안 좋죠. 사람은 바이오 리듬이 있으니까. 사람이 또 웃긴 건 뭐냐면은 뭔가 잘 돼서 기분이 좋고 뭔가 못 돼서 기분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언제 기분이 나쁜 줄 아세요? 언제 기분이 나쁠까요? 아니 맨날 그 어떤 성공을 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또 조울증이라 해가지고 기분이 좋았다가 떨어지거든요. 성공하고 난 며칠 뒤에 또 기분이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사람은 부자가 돼도 기분이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헛되고 헛된 게 결국은 우리 기분 좋으려고 부자가 됐는데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왜 기분이 안 좋아질까요?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어서요. 또 할 게 없어서. 남을 계속 그거 해야 돼.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잠을 잘 자야 돼요. 운동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공해서 부자가 됐다는 건 도파민이 엄청나게 주입될 수 있겠죠. 내가 몸을 다 베리면서 프로젝트 성공하면 그 순간은 기분이 좋을 수 있겠죠. 근데 몸이 골골거리거나 방에 누워 있으면 기분이 다운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워가지고 막 허무하게 뭐 게임만 한다든지 뭐 만화책을 본다든지 소설을 보면 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휴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기분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몸의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누워만 있으니까 액티비티 하지 않아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분 나쁘면 산책 같은 거 하라고 햇빛을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연인 사이도 막 싸우다가 각자 이렇게 서로 햇빛 좀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또 사이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공부라는 거죠. 결국 이런 걸 알면 굳이 부자가 될 필요도 없어서 서둘지도 않고 천천히 계속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모든 멤버들이 이런 사람들만 모여있다고 쳐봅시다. 우리 동료들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전부 다. 그럼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항상 불안하지 않은 이유가 경쟁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진짜 치고받고 일을 해요. 속이고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머리 아프죠. 고객사한테는 막 엄청 선한 조직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해놓고 막상 들어가면은 자플랜이 평점 1점대 막 올라오니까 1점 이거 지우고 싶어가지고 500만 원 주고 지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계속 그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성과가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돈이 좀 부족해도 이 멤버들이 즐겁게 매일매일 나아가고 있으면 다른 경쟁자보다 한 10배 정도 빠르게 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게 계산을 해보면 매일 다투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란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없어도 네 분이 엄청 화목하게 하고 있는 거는 정말 빠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이 마음의 갈등 때문에 멈춰야 되는데 서로 거의 진짜 일상 서로 네 명이 서로 화목하게 이렇게 이끌어 나간다는 거는 부족함도 인정하지만은 나아갈 것도 이겨 나가면서 가고 이런 것들은 다 누군가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사랑하고 있고 누군가는 희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진실이라는 거죠. 이런 거 깨달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유튜브가 가장 잘한 게 이제 법륜스님께서 이제 증문즉서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고통이 다 어디냐면은 불안해서거든. 가족들끼리 다투고
취업하는데 뭐 걱정이 되고 이런 거 사회생활 어렵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윤수님이 어떤 즉답을 해주는 걸 통해서 마음이 조금 해소가 된다면 저는 이제 그런 종류의 장르의 질문을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엑스밥 고민이라고. 그냥 누가 한마디 들어가서 해결될 정도면은 큰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남이 아파 죽어도 별 관심 없어요. 근데 내 손톱에 티끌이 끼거나 손톱에 가시가 끼면은 괴로워 죽는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이제 살아가는 게 공부다라는 거. 너무 두서없이 다 얘기했네. 도움이 됐나요? 엄청요. 네 가지를 깨달았어요. 어떤가요? 첫 번째는요, 교육이라는 게 이게 설계한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본질을 다 알면서 교육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본질인 줄 알았지만 착각해서 교육한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왜곡될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스스로 뭔가 교육할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 놔서 나 스스로를 교육해서 계속 설계를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을 따라했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트레이닝 데이터가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교육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좋게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교육이랑 별개인데, 매각 시점에 대한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기분이 일을 하고 있는데 기분이 계속 좋으면 계속 나아가고, 아니면 팔게 된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왜 저렇게 돈 많이 주는데 안 팔고 계속 가려고 했을까라고, 진짜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 보여서 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면서 계속 즐거운데 진짜 팔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각 시점에 대한 그것도 처음으로 뭔가 인지가 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나머지 두 개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흡수를 잘 하시네요. 여기까지 할게요.